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조직위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조직위의 임원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서 연내 출범도 확정적인데요. 조직위 첫 과제는 차질 없는 예산 확보와 증액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와 섬, 해양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게 될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 선박람회를 이끌어 나갈 실질적인 전담 조직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세계 선박람회의 조직위 구성을 위한 임원 공모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시는 최종 임원 후보자가 정해지면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등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연내 창립 총회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실질적으로 조직위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11월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도에 신청을 한 다음에 12월에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조직위원회가 정식 발족하게 됩니다. 아직 유동적이긴 하지만 여수세계 선박람회 조직위는 1처 2본부, 1실 8부 체제로 4급 2명을 포함한 60여 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세계 선박람회 전담 조직이 틀을 갖추고 나면 내년부터 여수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박람회장 기반 조성과 전시시설 구축 등 관련 사업들도 본격 추진됩니다. 다만 최근 기재부가 내년도 국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지역 내 일부 우려도 제기된 상황이라 시는 앞으로 출범하게 될 조직위를 중심으로 내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4년에는 2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중이 국비가 8억 6천입니다. 지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우선 시비와 도비를 투입을 해서 우선 급한 비용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섬의 무한한 가치를 담아내고 미래 지역 발전에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 전남도와 여수시가 최근 박람회 개최 시기와 기간 변경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신속한 조직위원회 구성을 통해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올해 제2회 구흥군 추가 경정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구흥군청은 지난 7일 구흥군 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이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820억 원 증액된 1조 101억 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에는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27억 원과 고흥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17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흥군은 군 추경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선 건 고흥군 개청 이래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열흘 넘게 운항을 멈췄습니다. 대동 악화로 대체 선박을 투입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게 선사의 입장인데요. 최장기 운항 중단으로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운항을 중단한 여수 거문항로의 파라다이스호. 열흘 사이 벌써 3차례나 결항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결항 이유는 선박 정비 때문. 통상 선박 정비 기간에는 선사가 다른 배를 투입해야 하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 거문항로의 대체 선박인 웨스트 그리노마저 여객선 터미널에 묶여 있습니다. 해당 선사는 재정 악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간 18억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데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이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올해 운항 결손액이 조기 지급되지 않으면 대체 선박을 운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8억 가까운 돈을 지금 이 보조금을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파라다이스가 보장임에도 대체선 웨스트 그리노가 못 다닌 이유 중에 하나고요. 최장기 운항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섬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수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고흥 녹동항을 대신 이용해야 하는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일이라 이마저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마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섬에서. 여수해수청은 해운조합에서 기름을 받아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개인 정유회사에서 기름을 넣는 선사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항 재개 명령을 지키지 않은 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신규 여객 선사 공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 신규 사업자 공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사업자가 이 항로에 다시 들어와서 운항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여수시는 여수 검은 항로 운항이 재개할 때까지 섬사랑호 운항 구간을 확대하고 여수 녹동 무료 셔틀버스를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여수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여수지원과 여수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유통하는 관내 36개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수산물 방사능 대응 TF팀, 시 자체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어제부터 15일 동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지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중림지역에 대규모 생활체육시설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에 여수 중림 국민체육센터 신설 사업이 최종 선정돼 체육기금 30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 예산 65억 원을 더해 오는 2029년 1월까지 수영장과 실내 놀이터,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의 생활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수시 소라면 지역은 2만 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동안 공공체육시설이 없어 시민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목포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이 이용하는 점자 교과서를 제작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허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여 대의 인쇄기가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수백 장의 점자 용지가 인쇄되면 한 권의 책으로 엮어 하나의 교과서가 완성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점자 교과서를 제작하고 있는 전남 점자 도서관입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수업에 지장 없게 이렇게 교과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 기간을 단축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서 데이터를 받아 출력부터 검수와 제본, 배송까지 진행합니다. 사용되는 점자 용지는 1년에 100만 장, 14,000여 권의 점자 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점자 교과서를 검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염은 없는지, 찢김은 없는지, 또 희미한 곳은 없는지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남 점자도서관 직원은 모두 3명인데요. 적은 인력으로 꾸려가다 보니 작업 속도에 한계도 있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권을 신청을 해주셔도 당일 제작하고 발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시각장애 학생이 교육에 있어서 시기적으로나 제공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게. 완성된 점자 교과서는 전국 192개 교 500여 명의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악도 재밌고 그리고 미술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항상 어려운 글도 잘 해석해 주시고 점자도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 수업 잘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최근 목포의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골목길을 나오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골목길은 급경사여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인데요.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석이 도로에 맞닿은 채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승용차는 조수석이 부서져 도로가에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목포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골목길에서 나오던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차량 한 대는 충돌 직후 인근 가로등 전멸기도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한 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낮 시간임에도 우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회전을 하자마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골목길이 눈에 띕니다. 경사가 심하다 보니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은 우회전 차량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운전자들은 사고가 났던 지점은 예전부터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위험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도로가 급경사해가지고 좌측에서 역전 쪽에서 오는 차량은 많고 운전자들은 좌측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해당 골목길은 여전히 차량 통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행자에게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급경사이다 보니 특히 겨울철에는 미끄러짐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자주 발생됩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더더욱 그렇고 비 오는 날도 미끄럽기 때문에.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심한 경사로 자전거 도로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위험하다 보니 전동 휠체어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보다시피 겁나 위험스럽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나가려면 그 도로로 해서 지나가고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고 지점의 반사경과 과속 방지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목포시의 관련 시설 설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